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필름 에뮬레이션 플러그인 디엔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디엔서를 검색해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적지 않은 리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엔서에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근 주변의 필름메이커 분들도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 세부적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디엔서를 한 2년 전쯤 막 출시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제가 만드는 인디 필름 최종 출력을 디엔서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도 했고요. 최근에 리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현업에서도 몇 번 써봤는데 이 클라이언트 반응이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내 스타일이 달라졌다? 혹은 심지어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다는 피드백도 들어서 꽤 놀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엔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디엔서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동하는지, 또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한번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엔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에게 필름룩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필름룩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했던 그 PC를 통해서 처음 퍼스널 필름 메이킹이 가능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르지 않은 화두였습니다. 이 필름룩이란 단어에는 내가 리얼 필름으로 촬영해서 영상기로 돌려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드는 영상보다 조금 더 근사하고 감성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고요.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의식에는 필름으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더 아름답고 감성적이고 프로페셔널하다고 여기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필름을 통한 영상 제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소수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영상 제작자들, 아마추어 영상 제작자들에게 경험해보고 싶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둘째로는요, 편하게 상업적인 영상 제작이 TV와 영화라고 편의상 두 개로 나누어 본다면 단일 TV 프로그램에 비해서 영화 제작의 어떤 한 편의 제작 기간이 월등하게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의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이 컸고 또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조직의 회사원 느낌이라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죠. 똑같이 상업적인 분야였지만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고민보다는 작품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름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셋째로 실제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당시에 720에 480 픽셀 사이즈로 공청 안테나를 통해 좋지 않은 화질로 TV를 봐야 했지만 이 영화는 직접 발로 찾아가서 내가 직접 돈을 내고 2층 높이보다도 높은 스크린에서 그 35mm 필름 기준으로 4K 해상도로 영사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압도적인 시각 효과를 경험하고요. 또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미세한 음정 효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필름 자체의 미디어적인 우월성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의미,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뭉뚱그려서 편의상 하나의 단어인 이 필름룩으로 우리가 묶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기 원하는 그 퍼스널 필름 메이커들이 내 영상에서 이 필름룩을 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영상은 많이 부족하고 또 함량 미달일 수 있겠지만 이 필름룩이라는 때깔을 잇는 순간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더 프로페셔널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런 환상 말이죠. 디엔서는 사실 이렇게 내 영상을 필름룩으로 만들기 원하는 수많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적어도 더 이상 더 나은 필름룩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만드는 모든 영상이 드디어 시네마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디엔서를 단순히 색 보정의 도구로만 활용해도 그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기에는 디엔서가 너무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인디 필름을 제작해보면서 느꼈던 사실 한 가지는 영화를 만들어 본다는 것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고민했던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압축적으로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음향, 더 좋은 구도, 조명, 카메라 워크, 심지어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까지 영화라고 하는 장르는 사실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좋은 영상을 만들기 원하는 퍼스널 필름 메이커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고 맛보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요.
this life of time. 우리는 흔히 이 비디오그래피와 시네마토그래피를 구분해서 말하곤 하는데요. 푸티지를 촬영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 비디오그래피는 순수한 푸티지 촬영, 소규모 행사나 콘서트 등을 순발력을 발휘해서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네마토그래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예술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하고 사전에 더 많은 고민과 기획이 수반되어야 하죠. 비디오그래퍼들에게 중요한 것이 순간 포착이라면 시네마토그래퍼들에게는 예술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통적인 시네마토그래피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퍼스널 시네마토그래피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대형 크루와 팀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 1, 2인 제작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시네마토그래피를 실행해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필름룩이라는 이름으로만 열광하면서 간과해왔던 이 퍼스널 시네마토그래피에 대한 문을 디앤서가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촬영, 조명, 음향 등의 모든 영역에 퍼스널 프로덕션이 이미 가능해졌고요. 최종적인 DI도 드디어 디앤서에 의해 개인에게 던져진 것이죠.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디앤서와 함께 내 영상에서 시네마토그래피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디앤서가 진정 빛을 발하는 순간은 여러분의 영상이 영화적인 문법을 가지고 그 예술적인 결정에 근거해서 기타 프로덕션 방향을 정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해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낼 때 디앤서가 극강의 만족감의 정점을 찍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규모, 내가 하는 일의 사이즈와 관계없이요. 결론적으로 필름룩으로 단순히 내가 만드는 영상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분칠해서 그럴듯해 보이도록 했던 시도를 넘어서 디앤서를 핑계로 내 영역에서 영화적인 문법을 시도해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앤서라는 플러그인을 150%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디앤서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왔던 영상들 전체 푸티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FX6로 찍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필름룩은 촬영 단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한 건데 이게 홈 비디오 느낌의 레트로한 필름을 상상하면서 제가 이거를 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FX6와 그다음에 3형35mm 1.8mm 렌즈로 찍었고 이 둘 다 손떨림 방지가 없기 때문에 영상 푸티지를 보시면 이게 손떨림이 아마 안 돼 있는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의 촬영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심한 듯 무심하지 않은 듯 이렇게 흔들면서 찍은 다양한 그 홈비디오 느낌의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컬러 그레이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거 이런 거 요거 한번 가지고 와보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는데 이걸 두 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남는 영화 그리고 내가 만일에 필름으로 영화를 찍어본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건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이야기와 러브레터가 되게 필름으로 찍은 영상, 필름으로 찍은 영화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일에 필름으로 영화를 찍는다면 그런 느낌의 영상미를 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연하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거친 느낌 또 그 빛을 굉장히 많이 그 영상 안에 담았기 때문에 아련한 느낌도 이렇게 주는 제가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한다. 필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필름을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식으로 영상을 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작자로서 만일에 필름의 촬영과 편집과 그 프린트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찾아 나가는지 이거를 통해서 나의 특성,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느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과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어떤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개로 해볼 텐데요. 조정 레이어를 여기다 깔아보고요.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만의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소스에서 렉 709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제 카메라를 선택을 해줍니다.
브랜드 소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제가 FX6로 찍었고, 포맷은 800.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죠. 그쵸? 네. 이 자체로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세팅, 요 인풋 셋업은 실제로 촬영했을 때 카메라의 어떤 셋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인풋에서 보통 하이라이트 개조만 맞추면 좋더라고요. 하이라이트 개조가 깨진 것이 없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깨진 게 없는데 어떤 촬영 보는 하이라이트가 되게 깨져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밝게 찍힌 경우겠죠. 그럴 때 저는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좀 잡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거에 이거를 적용하면 좀 하이라이트가 좀 날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조금 제가 여기서 낮춰주면 하이라이트 개조가 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필름으로 와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필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코닥 비전 3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필름으로 사진을 좀 찍어 봤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때 저 스스로를 필름의 막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필름을 골라서 제 취향을 찾아서 그렇게 필름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선배들이 지정해준 그 필름을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참 지금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50은 아사 감도를 의미하고요. 이 T는 텅스텐 3200K, D는 5600K 데일라이트죠. 이렇게 어떤 이 제조 번호, 이 넘버링 된 것만으로 필름의 성격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감도가 높은 걸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 어두운 곳에서 좀 밝게 찍히고 그렇지만 이제 고감도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생기는 거죠. 입자들이 좀 생기는 거죠. 50같이 이렇게 낮은 나사 값은 야외에서 햇빛 광량이 많은 곳에서 찍으면 좋죠. 대신 이제 실내에서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어둡게 나오는 그런 그래서 플래시를 이제 찍거나 플래시를 가지고 해도 잘 안 나오는 고감도 사진을 가지고 플래시 없이 실내에서 찍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색 보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데일라이트 필름을 가지고 실내에서 찍는 것 그리고 텅스텐 필름을 가지고 실내에서 찍는 것 저는 뭐 그 자체도 굉장히 어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코닥 비전 3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보면 다양한 느낌들이 있죠. 저는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컨트라스트가 좀 진한가? 네. 그 텅스텐 느낌이 좋네요. 저는요. 네. 이것도 괜찮고 저는 그러면 200T로 한번 가볼까요? 네. 200T.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좀 맞춰진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 익스펜드에서 이렇게 보면 블랙이 떠 있으니까 블랙 포인트를 좀 잡아주죠. 네, 흑점을 잡아주고 네, 화이트도 좀 올려주고요. 이렇게 자,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은데 자, 프린트는 이제 어떤 그 최종 출력 프린트를 할 것이냐 뭐 저는 이제 2383 되게 많이 쓰잖아요. 2383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익스포저 값을 좀 조절해주고 컨트라스트 값도 좀 대충 만들어주고 네, 자 화이트가 자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이 너무 블랙으로 가지 않게 네, 화이트가 너무 화이트로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좀 꽉 차 있죠. 그렇죠? 화이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어둡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괜찮게 좀 찐득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좀 손을 좀 봐주고 싶잖아요. 실제로 이 클립의 컬러 보드에서 이걸 좀 잡아주셔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색깔도 좀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이런 식의 굉장히 플랫했던 로그 형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 디엔서를 벗어나서 실제로 다른 여기 있는 이 클립에 컬러 보드로 들어가서 이 색을 좀 잡아주거나 노출을 잡아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별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거 일단은 그러면 익스포저에서 조금 잡아주고 원위치로 돌려주고 여기 보면 이제 프린트 할 때 필름 그레인을 일단 저는 꺼줄게요.
프린트할 때 아웃풋의 어떤 그 농도를 조금 낮춰줘도 네, 전체적으로 약간 떡진 느낌들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물론 여기서 이제 세부 값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필름 디벨로퍼도 있고 이 필름 디벨로퍼나 필름 컴프레션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이걸 많이 쓰니까 이 피부에서 굉장히 이질감 있는 색 보정이 돼서 제가 요거는 잘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지 않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큰 에너지 들이지 않고 손쉽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만족스러운 푸티지를 얻어낸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 필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여기서 블룸을 주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넣고요. 그다음에 소니 FX 6로 800으로 시켰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전 3에서 아까 50T, 네, 혹은 200T. 요 정도만 들어가도 솔직히 조금 굉장히 좀 잘 들어가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막눈이라서,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상태로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요 인풋 단계에서는 하이라이트 교조만 좀 잡는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자, 그리고 익스펜드 값에서 요게 지금 약간 블랙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잡아볼게요. 자, 리니어에서 이제 2383으로 잡고,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좋은데요? 좋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필름 그레이는 좀 꺼보고요. 네, 이렇게만 해도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약간 어둡다라는 느낌? 솔직히 좀 든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익스포저를 조금 넣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익스포저 값을 여기서 주는 것, 여기서는 되게 미세하게 좀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는 익스포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하는 느낌인데, 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익스포저는 굉장히 좀 섬세하고 미세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큰 틀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세하게는 여기서 조정을 하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그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를 조금 내리고 하면, 네. 그리고 뭔가 조금 아쉽다. 톤이 조금 떡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실제 여기 있는 컬러 보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정을 해주셔도 색도 여기서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로 아웃풋 자체도 약간 조금 톤을 좀 낮추면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는 느낌, 좀 떡지는 느낌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주 결과물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제가 완성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이제 필름 프로파일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이제 200T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코닥 포트라 160. 네. 이렇게 바뀌죠? 네. 다들 어떤 느낌이 조금 다른데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그리고 후지칼라 이런 느낌. 요 시네스틸. 야, 시네스틸도 되게 이게 되게 뭔가 신비롭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필름 프로파일을 보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눈을 사로잡는 미세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시네스틸 50D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네스틸 50D를 이제 봤을 때 되게 신선하고 뭔가 신비스러운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시네스틸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가서 시네스틸 50D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시네스틸 50D를 가지고
영상을 찍은 사람들의 이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시네스틸 50D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리뷰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필름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디엔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주게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 필름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실제로 현업에서 필름으로 영상을 찍어보신 아주 많은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자세히 설명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은, 제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채널 썸네일을 가만히 잘 보시면 이게 8mm, 슈퍼 8mm 필름 카메라거든요. 네. 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양이요. 이게 과거에는 실제로 필름으로 영상을 찍고 이것들을 현상하는 걸 시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독특한,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의 영상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퓨처 필름, 어떤 전형적인 퓨처 필름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색보정도 가능한데, 굉장히 그런 레트로한 느낌의 필름 에뮬레이션도 이 디엔스를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여기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여기 필름 그레인이 있을 수 있고, 그 필름 그레인을 8mm가 있어요. 그 8mm 50으로 잡고 활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필름 데미지 굉장히 오래 보관되어 있고, 또 복사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그 가미되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손상들이 여기 8mm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8mm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한번 켜놓고 영상을 보면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필름들을 선택을 해서 넣어보면, 네, 네, 한번 좌우로 한번 크롭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롭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 노이즈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단순히 그냥 오버레이, 어떤 노이즈 같은 것들을 오버레이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적용을 했고요. 아주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만큼의 정보가 제가 없는 것이 굉장히 한탄스럽긴 한데, 이 정도만 가지고 보정을 해보고 적용을 했을 때 결과물들의 어떤 값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느낌은 빨리 다른 걸 찍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색보정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고, 세부적으로 옵션을 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만 내가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툭툭툭 만져보더라도 꽤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앞서서 내가 적용했던 그 최종 값에서 다양한 필름 프로파일들의 필름들을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취향과 맞는 그런 필름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또 검색해 보시고 하신다면 이 필름 에뮬레이션의 어떤 깊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 필름 에뮬레이션 도구인 디엔서는 그 휴대폰 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디엔서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에 있는 이 구독과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구독제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포티지들을 이 디엔서에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적용하시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올리거나 또한 SNS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때 굉장히 고퀄리티의 필름 사진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